1872년 12월 5일 영국의 항해 선박인 데이그라티아가 아조레스 제도 동쪽 약 400마일 지점을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데이그라티아의 한 선원이 외쳤습니다. 모든 이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보였습니다. 메리 셀레스트다. 데이그라티아의 선장 데이비드 모어하우가 말했습니다. 뭐 메리 셀레스트? 그래. 우리보다 일찍 출발한 배야. 모어하우스는 자신의 선원들을 배로 보내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 있나요? 선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답해주세요. 우린 데이그라티아에서 왔어요. 다른 선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다른 선원이 가리킨 것은 구명보트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구명보트가 없어졌어요. 한 선원이 말했습니다. 왜 구명보트만 없어진 거야? 여기도 아무도 없네요. 하부 공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은 어때요? 화물은 괜찮아 보여요. 그럼 음식과 물은 어때요? 음식과 물도 충분해 보여요. 하부 공간에서 답변이 들렸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없는 거야?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 미스터리 중 하나인 메리 셀레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1872년 11월 7일 뉴욕항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282톤의 화물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선장 벤자민 브리그스와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2살짜리 딸 소피아를 비롯해 8명의 선원들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요. 12월 5일 영국선 데이그라티아가 아조레스 제도 동쪽 약 400마일 지점에서 메리 셀레스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가족, 선원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구명보트만 없어진 채로 배는 부분적으로 돛을 당긴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배에는 몇 피트 정도의 물만 차 있을 뿐 손상은 없었고 6달치의 음식과 물도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물로 싣고 있던 알코올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훼손된 것이 없었으며 선장과 선원들의 개인용품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리 셀레스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경험이 많은 선장인 브리그스는 완전히 정상적인 배를 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추측이 제시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메리 셀레스트의 실종 사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론 중 하나는 반란입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메리 셀레스트를 처음 조사했을 때 도끼로 낸 것 같은 이상한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선원들이 선장과 그의 가족을 살해하고 배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선원들의 개인용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과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평판이 좋았다는 점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론은 보험 사기입니다. 메리 셀레스트의 마지막 소유주인 제임스 윈체스터가 배를 과대평가하고 보험료를 높게 내서 배를 고의로 버리게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합니다. 보험금을 탈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선원들이나 선장이 사고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유리한 데다가 사고 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선장이 가족들을 태우고 출항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구조자에 의한 공격입니다. 데이그라티아의 선원들이 메리 셀레스트에 습격하여 선장과 선원들을 살해하거나 납치하고 화물을 약탈한 후 구조 수당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화물에 손상이 없었다는 점과 데이그라티아와 메리 셀레스트의 선장들이 친분이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타당성을 잃었습니다. 그 밖에도 해적 공격, 해양 회오리, 해저 지진, 폭발, 거대 오징어 등 다양한 상상력 있는 이론들이 제시되었지만 모두 결정적인 반박을 받았습니다. 메리 셀레스트의 실종 사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화물에 알코올이 증발하여 폭발 위험을 초래했고 다시 배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메리 셀레스트의 화물은 산업용 알코올이었는데 이것은 매우 휘발성이 높고 불에 잘 타는 물질입니다. 만약 배의 하부 공간에서 알코올이 증발하여 가스가 형성되었다면 선장은 이를 발견하고 폭발 위험을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폭발이 일어난 증거는 없습니다. 둘째, 메리 셀레스트의 항해 일지에 따르면 11월 25일 아침에 선장은 아조레스 제도 중 하나인 산타 마리아 섬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선장은 폭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까운 해안으로 향하려고 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임시적으로 구명보트로 배를 떠나서 상황을 관찰하기로 결정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메리 셀레스트에서 구명보트만 없어진 것은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구명보트로 타고 배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매우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에 구명보트와 배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구명보트에는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알 수 있는 크로노미터와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메리 셀레스트에서 발견된 몇 피트 정도의 물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은 보통 바닷물이 침입하여 어느 정도의 물이 차게 됩니다. 따라서 배에는 펌프가 있고 주기적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러나 메리 셀레스트에서 한 개의 펌프가 분해되어 있었다는 점은 선원들이 펌핑 작업 중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펌프가 고장난 것 같아서 분해해서 고치려고 한 듯합니다. 하지만 폭발 위협 때문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급하게 배를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2007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메리 셀레스트의 진실에서 실험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앤 맥그레거는 메리 셀레스트와 비슷한 배를 구하고 화물로 알코올을 싣고 항해하면서 알코올의 증발과 폭발 가능성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알코올이 증발하여 가스가 형성되면서 폭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명보트로 배를 떠나면서 크로노미터와 나침반 없이 해안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버린 이유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폭발이 일어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발이 일어났다면 배에 손상이 있어야 하고 화물에도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견된 손상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긴 것들 뿐이었고 화물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훼손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은 어떻게 폭발 위험을 인식했을까요? 아마도 선장은 알코올의 냄새나 소리 등으로 가스가 형성되었다고 추측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선장은 펌프가 고장난 것으로 오해하고 선장이 이를 인지하고 선원들과 함께 구명보트로 타고 떠났으나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위급 상황으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상 미스터리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어디로 갔으며 그들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메리 셀레스트의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선원들의 운명은 해양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